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어 사전 32번째 시간 곡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곡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알릴 고자가 들어갔지만 왼쪽은 나무로 만든 무엇이고 오른쪽은 새조니까 새의 종류가 됩니다. 이것은 양쪽에 산이 있고 이것은 골짜기입니다. 그 입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고 곡은 물이 없는 골짜기가 곡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바구니의 모습이었는데 대바구니가 굽어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벼화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곡식의 종류입니다. 이것은 고자인데 나무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쇠고랑 곡자입니다. 지금 여기 나무로 만든 두 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것은 족쇄입니다. 족쇄, 착고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질입니다. 질. 그리고 이것은 손을 묶는, 말하자면 지금의 수갑입니다. 이것이 쇠고랑, 곡자입니다. 그래서 쇠고랑을 찾다. 요즘 뭐 은팔찌를 찾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질이고 이것이 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삶의 질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죄수를 묶어두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칼이 있습니다. 칼, 이게 칼이죠. 목을 집어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칼입니다. 이것은 동학 농민군들인데 2만 명의 농민군과 3,200여 명의 관군 그리고 200여 명의 일본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좌우에 이 기관총, 이것이 캐틀링 기관총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총알이 나가는 거죠. 그 당시에서는 엄청난 신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칸포처럼 돌아가면서 나가기 때문에 회전포라고도 합니다. 회전포. 또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관포라고도 얘기합니다. 기관포, 회전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우금치 전투에서 양쪽에 약간 경사가 있는 곳에 관군과 일본군이 있고 동학군이 밀고 올라가는데 이쪽 양쪽에다가 기관포를 배치해가지고 이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쏴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쏴대고 해서 결국은 이 기관포 앞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인간을 많이 죽인 병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기관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4일간 동학군이 일본군 및 관군과 접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관군들은 이 동학 농민군들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친일파 하면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이완용인데 원래 이완용도 처음에는 애국계몽 운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가 기우니까 그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외세와 결탁한 지배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완용입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조선왕조는 멸망하죠. 그런데 이 친일파로 변신한 이완용 같은 사람들에게는 일본에서 엄청난 현금과 그 다음에 조선의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80년대부터 친일파 토지 환수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완용 집안들은 대부분 그 후손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땅을 팔면서 현금을 챙겨왔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파묘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 일본군 복장을 하고 나타난 그 귀신이 바로 이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은 고자이지만 세조가 들어가서 이건 고니입니다. 그래서 이 관역 전체는 적이라고 합니다. 적. 그래서 이 적을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표적을
그리고 이 적의 정 가운데를 맞추는 것, 이것을 적중이라고 합니다. 적중. 그런데 정곡을 찌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은 뭐냐? 이 바탕이 관역이 천으로 되어 있으면 정이라고 하고, 이 정은 솔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약 가죽으로 만들었으면 이것은 곡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솔개나 고니는 높이 날고 민첩해서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 가운데를 찔렀을 때 천으로 만든 정, 가죽으로 만든 곡, 이 정 가운데를 맞췄을 때 정곡을 찌르다. 그래서 핵심을 지적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계곡이라고 할 때 삼수변에 들어간 이것은 물이 흐르는 곳이고 곡은 물이 흐르지 않는 곳.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움푹 파인 곳을 계곡이라고 하죠. 골짜기, 곡자입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퍼졌던 말이 뭐냐? 골로 가고 싶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사람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산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로 가고 싶어? 이것은 죽을래?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이 습은 왼쪽에 옷의가 들어갔죠. 오른쪽에 익힐 습자에 왼쪽에 옷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옷주름 습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옷주름이 지어 있죠. 이것이 바로 습입니다. 습. 원래는 이제 이 주름은 그리스 전통 복장에서 온 옷주름인데, 그리스는 정복지의 중심지에 정복자의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상을 세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각상과 동상은 좀 다르죠. 조각상은 대리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은 구리로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 놓고 그 겉을 구리로 도금한 것, 이것이 동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은, 금은 골드란 뜻이죠. 그리고 동은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구리로 만들어서 그 겉을 도금을 한 것, 금으로 입힌 것, 이것이 금동입니다. 그랬는데 그 그리스 정복자들의 조각상을 정복지 중심에 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불교에서 아무리 불법을 전파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너무나 그 전파하려고 하는 사상 자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의 장인들이 자기들이 그 조각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옷주름, 이게 그리스의 옷주름에서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얼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모자를 벗겨보면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입니다. 이 곱슬머리라고 하는 것은 동양인이 아니죠. 서양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장인들이 만들어서 그 인도 쪽에 영향을 준 미술, 이것이 간다라 미술이죠. 그 다음, 지금 이것은 이태리 베르나자라고 하는 동네인데,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평평했던 땅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것을 습곡이라고 하죠. 습곡.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굴을 파가지고 저 뒤쪽으로 동네로 들어갈 수 있게 여기 지금 굴을 판 것이 보입니다. 여기 굴이 보이시죠? 저 반대쪽에 있고. 이렇게 생긴 이것이 바로 습곡입니다. 습곡. 옷주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습곡이라고 합니다. 곡은 구부러질 곡자죠. 그 다음에 이것은 소리내서 울다란 뜻입니다. 양쪽에 입구가 들어갔죠. 그래서 입으로 소리내서 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소리 난다. 그리고 그 소리를 곡성이라고 하죠. 곡성. 소리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게 우는 것, 아플 통자예요. 통증. 아프게 우는 것, 그것이 통곡이죠. 그런데 이 곡소리는 원래 이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주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운답니다. 또는 에고 에고 하고 우는 것이고, 조문객은 어이 어이 하고 운다. 이것이 원래 우리나라의 그 문상할 때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조문객은 가서 상사 말씀이 웬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상주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가 부모를 돌아가시도록 놔두었기 때문에 불효막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주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거나 에고 에고 하고 울고,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울죠. 조문객은 어이 어이 하고 웁니다. 그런데 곡과 읍과 호는 다릅니다. 곡은 울음소리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곡이고, 읍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설립자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소리 없이 울 읍자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울면서 호소하는 것이 읍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읍참마속이라는 게 있죠. 마속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장수고 훌륭한 장수인데, 제갈량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결국은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은 모든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읍참, 울면서 참하다라고 하는 건 머리를 베는 겁니다. 울면서 마속을 참하였다, 머리를 베었다. 그래서 읍참마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호는, 이 오른쪽은 호랑이 호자죠. 그래서 이것은 부르짖을 호자입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눈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령을 한다라고 할 때는 지휘를 한다는 뜻도 있지만 꾸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호령을 들었다, 호령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순서를 정한 것이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죠. 그런데 현재는 구호를 외칠 때 사음보입니다. 사음보가 뭐냐?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네 걸음을 걸을 동안에 하나의 의미 전달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고려 때는 삼음보고 지금은 사음보이기 때문에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사음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번호처럼 기차의 경우에도 기차에다 호를 붙입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그 다음에 738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른들의 경우는 자가 있고 호가 있어요. 자는 이름을 대신하는 건데 그냥 친한 사이에 편하게 부르는 이름, 이것을 호라고 합니다. 호. 그 다음 같은 번지에서 집의 순서를 매길 때 이것도 역시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차나 선박의 이름을 대신하는 것, 그래서 세월호가 있죠. 세월호. 배나 기차일 때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 아파트의 경우에는 몇 동 몇 호, 이게 나옵니다.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은 마룻대 동자인데, 이 마룻대라는 건 뭐냐면 지붕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그 용마루 위에 꺾은 쇠 모양으로 올려두는 것, 이것이 동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몇 동, 109동 이렇게 얘기하죠. 328호, 이거는 같은 번지에서의 순서이고, 그 다음 귀곡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곡성은 소리내서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승에 못 들어가 떠돌아다닌다는 귀신의 울음소리, 매우 애처롭겠죠. 음산하고. 그래서 그런 음산한 울음소리를 귀곡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혼백이란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일단 이게 몸에서 벗어나면 다시 몸을 찾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입던 옷에 옷, 옷덜미를 잡고서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반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귀신이 되지 않게 다시 불러서 몸에다가 아직 염을 안 했기 때문에 몸에다 불러들이는 이 의식이 초혼입니다. 불을 조자죠. 혼을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혼이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백입니다. 그래서 혼백이란 말을 써요. 이 곡자는 음식을 담는 그릇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불곡자예요. 곡마단, 서커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서 고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은 둥굴단자인데 둥굴단, 하나의 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근데 이제 그 경단이라는 게 있죠. 팥죽에 넣어 먹는 거, 동그란 거. 경단. 단은 둥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고개를 하는 그 무리들을 고개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곡사포, 대포를 쏘는데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쏘면 이건 직사포지만 이렇게 박격포처럼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 것, 이것이 곡사포입니다. 그 다음 곡류라고 하는 건 똑바로 흐르면 직류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구부러지는 것, 이것이 곡류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에도 곡조가 있죠. 음의 높낮이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곡면, 면이 굽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이 곡면이죠. 곡면. 그리고 곡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선이 곡선이지 않습니까? 그 곡선의 반대는 직선인데 직선과 선분은 구분해야 되죠. 자, 지금 점 A와 점 B 사이, 이것은 선분입니다. 선분은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그런데 그냥 A, B 이렇게 쓰면 이것은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라는 것은 무한히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선을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 이것이 직선입니다. 직선. 다만 양쪽으로 뻗쳐나가면 직선이고 이게 끊어지면 선분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 곡옥, 옥인데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죠? 예, 왕관에 많이 달려있죠. 이것이 고곡입니다. 그 다음 복희씨와 여화씨 그림에서 나오는 것, 자, 이것은 자입니다. 자인데 어때요? 끝에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척자인데 이것을 곡척이라고 합니다. 곡척.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요건 별자리라고 그랬죠. 별자리. 그 다음 곡필. 필은 부필자입니다. 즉 글을 쓰는 거죠. 직필. 그러니까 곡필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신념, 가치 이런 것을 구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것이 곡필이고, 비록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한다. 이것이 직필입니다. 요즘 언론에게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죠. 그 다음 곡학아세. 학은 학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왜곡시켜서 아세, 아는 아부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부하는 것. 그래서 장관볕을 하나 하는 것. 이런 것이 곡학아세입니다. 그 다음 곡해. 구부러지게 해석한다는 거죠. 너는 내 진심을 왜 이렇게 모르니? 왜 내 진심을 이렇게 곡해하느냐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무슨 곡절이 있느냐? 이건 까닭이란 뜻이죠. 불문곡직하고,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인지 똑바른 것인지, 즉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불문곡직하고 무조건 패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 왜곡. 외자는
이것은 아니 붙자에 바를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게 부정사죠. 아니하다. 바르지 않게 구부리는 것, 사실을 비트는 것, 이것이 왜곡입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이 있죠. 역사 왜곡. 그 다음 고등학교 국어에서 나오는데 고경이 있고 활용이 있습니다. 고경이라는 건 명사 뒤에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은 히읗이나 기억이 많이 나타나죠. 이것이 고경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박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두 개가 합해지면 안팎, 히읗에 비읍이 합해지면 피읍이 되죠. 히읗에 디귿이 합해지면 티읕이 됩니다. 그래서 암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암벌, 암펄 이렇게 되죠. 이것이 히읗고경어고 기역고경어는 나무인데 이것이 조사가 오면 기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기 이렇게 돼요. 나무가란 뜻입니다. 구멍, 이 구문 구멍인데 이것도 역시 구멍이라고 할 때 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고경에 비해서 활용이라는 건 이것은 어미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해요. 먹다라는 기본형이 있을 때 먹어서 먹으니 먹으면 먹어서 먹자 이렇게 되는 거, 이 어미가 변하는 것이 활용입니다. 이것은 벼화가 들어갔죠. 그래서 곡식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곡식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곡류라고 하면 곡식의 종류란 뜻이죠. 곡류. 그 다음에 그 물체를 얘기할 때는 곡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이라는 뜻을 강조할 때는 곡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곡기를 끈다. 이 기는 기운이거든요. 우리가 곡식을 먹으면 그것이 이제 침과 섞여져서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 그것을 다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기력으로 바꾸죠. 기로 바꿉니다. 기. 그래서 사람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곡기를 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식한다,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자진할 때 많이 쓰던 방법입니다. 자진하다라는 건 뭐냐면 다할 진자예요. 스스로 다한다는 건 목숨이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자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곡식으로 만든 술을 곡주라고 하죠. 막걸리 같은 거, 맥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곡주입니다. 이 오행 중에 금체질한테는 이 곡주가 안 맞아요. 탈이 납니다. 그래서 맥주나 막걸리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프고 도저히 중심을 못 잡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성주라고 하는 것은 섞는 거죠. 곡주에다 다른 걸 섞어서 만드는 것이 합성주입니다. 그 다음 미곡할 때 미는 쌀이죠. 그래서 쌀을 얘기할 때는 미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이름절자리 명사는 불안해요. 그래서 비슷하거나 다른 뜻의 좀 거리가 있더라도 다른 글자를 하나 갖다가 이음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를 먹었다, 미를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미곡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쌀이 아닌 것들은 다 뭐예요? 잡스러운 거죠. 옛날에는, 요즘은 잡곡이 더 비싸지만 옛날에는 쌀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기타, 콩, 옥수수, 귀리 이런 것들은 다 잡곡입니다. 그 다음 곡창지대, 그 생산이 많이 돼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둘 정도로 그런 지역을 곡창지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는 호남이죠. 그래서 대지주가 많았고 그래서 판소리가 호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술을 곡차라고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스님이 술을 마시느냐? 아이, 그거 곡차야, 술 아니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우선 관념론이라는 건 뭐냐? 이성으로, 자, 감성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사와 물에서 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감성이고 사를 인식하는 능력이 이성이죠. 그 이성으로 물질적 현상을 밝히려는 입장, 이것이 관념론입니다.
그래서 이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다라고 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공허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관념론을 이상론이다. 그건 이상론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념론도 객관적 관념론이 있고 주관적 관념론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관념론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모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에서 술을 곡차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주관적으로 현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은 힐백자죠. 이건 서울경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건 1, 2, 3이라고 할 때 이것은 붓자루의 개수로 따졌죠.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이것은 개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100백자예요. 해일이 들어가면 낮의 경치구경이죠. 그래서 이건 경치경자고, 이것은 사람인데 사람이 하예요. 어디가? 머리가. 그러니까 이 백자는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 형제 중에 첫째 형을 백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백작이라는 게 있죠. 백작, 공작, 남작 할 때 백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두머리 백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거물흙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경을 칠 경자잖아요. 그 실에 먹물을 입혀가지고 표피 밑으로 꿰서 지워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경칠경자죠. 경칠경. 묵자 또는 자자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실백에 왼쪽에 물고기어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고래경자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른쪽은 가죽 피자죠. 피부라고 할 때 가죽 피자인데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물결파입니다. 파도라고 할 때 음이 바뀌어요. 왼쪽에 발족이 들어갔죠. 이것은 발을 절뚝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침내 경자에 흑토가 들어가서 이것은 경계경자죠. 이것은 계집녀가 들어갔으니까 할머니 파자입니다. 그래서 늙은 할머니를 노파라고 하죠. 또는 옛날에는 그 나이 든 할머니들이 보통 중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체가 되어가지고 매개가 되어서 중매를 든다 그래서 매파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매파. 이것은 왼쪽에 쇠금이 들어갔으니까 쇠로 만든 것 안경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돌석이 들어갔으니까 옛날엔 돌칼 가지고 가죽 껍질을 벗겼죠. 그래서 이게 찌질 파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거울 경자입니다. 그 진나라의 관리였던 남편이 수나라 군대가 침입해 들어오니까 뭐 당연히 그 잡히면 쳐들어오면 체포 1순위가 당연히 관리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남편은 그 거울을 깨트려서 자기가 갖고 있던 거울경입니다. 깨트려서 그래서 파경이죠. 깨트려서 한쪽을 부인에게 주며 다음에 정월 대보름 날에 맞춰서 장안, 지금의 시안입니다. 서안, 거리에 내다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나라 귀족의 노예가 됐죠. 그 아내가 노예가 됐는데 거울 뒷면에 자신의 심경을 적어서 집에 드나드는 행상 노파죠? 노파에게 길거리에서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이제 깨진 거울을 만난 남편이 자기의 거울과 맞춰보니까 딱 들어맞죠. 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기의 아내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심경을 적은 거를 노파한테 들려서
그 노예가 된 그 자기 아내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사연을 알게 된 수나라 귀족이 그 아내를 해방시켜줘서 드디어 재결합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래서 파경이란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내를 다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뜻은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징표, 파경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그 뜻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정반대로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할 때 파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뜻이 완전히 바뀌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우선 이 도는 수준을 의미해요. 그래서 도를 넘지 말아라, 수준을 지켜라 이거죠. 또는 단위로 쓰입니다. 각도, 온도, 위치, 뭐 동경 135도 이렇게 얘기하죠. 단위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경은 워낙 뜻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책이란 뜻으로 쓰는 것은 성경, 불경이라고 할 때 쓰고, 또는 위도, 경도할 때 경은 세로란 뜻이죠. 세로. 동경 135도. 세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가 흐르는 통로일 때 경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락. 그런데 그 기가 당연히 흘러야 되는데 그 기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히는 정도 하나 이 기가 끊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죠? 그것이 기절입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이 사진은 조선의 실학자 신경준이 산경표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것을 다시 그린 거예요. 그래갖고 백두대간이 중요합니다. 백두대간. 백두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것이 백두대간이에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백두대간 다 알죠. 그리고 이게 장백산이거든요. 백두산을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 뻗쳐 올라가는 이것은 장백정간이라고 하고, 나머지 보라색은 다 13정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간에서 흘러가지고 정간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이 대간 정간이라고 하는 것은 튀어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래갖고 산은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산은 물을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꼭대기가 있으면 물을 나눠서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강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낙동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분수령. 물을 나누는 고개다. 분수령. 산은 뼈대고 강은 그 산과 산 사이에는 강이 흐르는데 혈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이 바로 문명의 발생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몸을 따질 때 동의학에서는 경맥이라는 게 있고 낙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대간이 있고 정간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것처럼 그 중요한 부분은 경맥이라고 하고 주요 통로는. 그래서 그것이 오장육부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12경맥이 있어요. 오장육부가. 근데 이제 오장육부인데 왜 12개야? 심포경락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12경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낙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동의학에서 얘기하는 경맥과 낙맥은 현대 서양의학에서 신경, 혈액, 에너지 대사 등의 개념과 유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수레거가 들어가면 수레에다 실으면 매우 가벼워지죠.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울 경자고, 이것은 삼수변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물 건널 도자입니다. 그래서 도광작전이라고 할 때, 또는 고등학교 구호시에 나오는 공무도화가 공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공무도화. 그 다음에 철원에 도피한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찬이고 죽어서 가는 저쪽 극락의 세계를 피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절이다. 그래서 철원에 도피안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길경자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사거리의 왼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첩경이란 말 기억하죠? 지름길, 첩경, 경도. 그 다음에 이것은 요거만 쓰면 무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시경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건 사람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질 경자입니다. 이것은 도착하다란 뜻이에요. 도착, 도달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왼쪽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것은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도자예요. 그럼 이제 경도되었다는 건 뭐냐? 넘어져서 어디에 완전히 홀딱 빠져버리는 것.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이것을 경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경계하다는 정답은 3. 이건 글구자입니다. 부절이라고 할 때, 부사구, 형용사구 할 때 쓰는 거고, 왼쪽에 풀초가 들어가면 이것은 구차할 구자입니다. 이것은 창과자죠. 왼쪽은 두 손입니다. 두 손으로 창을 들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쉽게. 그 다음에 이것은 공경할 경자죠. 그리고 계자에, 지킬 계자에 나무가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기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말씀원이 들어갔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지키는 것이 경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말마가 들어갔는데 말은 쓸개가 없대요. 자, 곰의 쓸개를 뭐라고 하죠? 웅담. 그러면 용기를 뭐라고 합니까? 담력이라고 하죠. 담력. 담력이 세다. 말은 쓸개가 없대요. 그래서 잘 놀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랄 경자예요. 그래서 아기들 깜짝 놀라는 거 경기라고 하죠. 경기. 그래서 놀라면 담이 녹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 똥을 싸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경자는 고친다는 뜻이면 경, 그래서 변경하다 또는 가보경장. 근데 다시란 뜻이면 갱이라고 있죠. 그래서 갱생원, 면허갱신, 그 다음에 그 사용했던 종이를 다시 그 만들어서 다시 쓰는 종이 갱지라고 합니다. 시험 볼 때 많이 쓰는 종이가 갱지죠. 직은 고들 직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다 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체에 경직되었다는 건 뭐냐면 딱딱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융통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직성이라고 할 땐 이걸 씁니다. 그 다음 모스 경도라는 게 있죠. 가장 경도가 높은 것은 다이아몬드 10이죠. 그 다음 이것은 왼쪽에 나무목이 들어가면 이것은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힐 색자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가로막고 있고 이것도 막혀있는 색인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자금이 경색되었다. 돈줄이 말랐다라고 할 때 경색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 여당과 야당 사이에 타협을 안 해요. 그런 것을 정국이 경색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이것은 편리할 편자인데 이것이 똥오줌 관련일 때는 편이라고 읽지 않고 변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소변, 대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실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옥감짤 직자입니다. 그래서 목화로 만들면 면직물, 동물의 털로 만들면 모직물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은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그 투어를 갈 때 그린 투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는 을흐랄라 계곡인데 300만 년 전에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대규모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화산재가 쌓인 거죠.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무게를 받으니까 이것이 화산재가 딱딱하게 굳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회는 재란 뜻이에요. 이 응자는 오른쪽은 물을 의자죠. 의문문이라고 할 때. 근데 왼쪽에 이수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얼다란 뜻이에요. 구들 응자죠. 그래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응시죠.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을 응시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가 딱 굳어진 돌, 이것이 응회암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부분적으로 용암이 흘러요. 그래서 재는 약하지만 이 용암이 덮으면 용암은 딱딱합니다. 현무암 계통이니까. 그래갖고 그 용암이 덮인 곳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약한 부분에는 계속 물이 흘러가면서 이 바닥을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저 밑에 계곡까지 높이가 약 7, 80m가 돼요. 그래서 차별 침식이 되어 가지고 이제 확대해 보면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위를 파가지고 거주지로 만든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요건 뭐냐? 요건 비둘기 집입니다. 비둘기 집. 작은 거 보이시죠? 비둘기가 한 마리씩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곳곳에 비둘기 집이 있느냐? 초기에는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기원전 10세기, 기원전 5세기 때는 비둘기가 영혼을 저승으로 옮기는 인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통신의 수단으로 쓰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기독교에 영향을 주어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면 비둘기 모자이크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그 똥은 비료로 쓰고 그 다음에 화약의 원료인 초산의 성분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는 화약 원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거주지 말고도 군데군데 깊게 파가지고 크게 파가지고 여기를 교회당으로 썼어요. 예배당으로. 그래서 이건 지금 안으로 쭉 들어가면 그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석회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러면 흰 가루가 나와요. 백회가 되죠. 그거를 이제 여기다 그 벽에다가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얼른 물감으로 그림을 입힙니다. 이런 그림 뭐라고 하느냐? 프레스코라고 해요. 프레스코. 이건 영어로는 fresh라는 뜻입니다. 즉, 그 석회를 벽에 바르자마자 바로 그림을 신선할 때, 프레쉬할 때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림을 프레스코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요 바른 석회 두께 보이세요? 예, 이렇게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는 돔인데 돔. 여기 십자가 있죠? 돔이에요. 돔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나 예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까지가 돔입니다. 돔. 밑으로 내려오면 요 까만 그 스커트를 쓴 여자가 보이는데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후광이죠.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후광. 그리고 여기에 아기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나중엔 이슬람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오스만 터키가. 그러면서 이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우상숭배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천 교에서도 이런 거 다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래갖고 이 많은 프레스코화를 일일이 다 없앨 수 없으니까 눈을 파버렸어요. 눈을. 그래서 다들 보면 이 그림에 눈들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